따라서 당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이용하거나 달래줄 수 있는 문제 영역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막 당신한테 막 세게 하는 사람들 있지, 막 남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부분이 약한 사람들인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하루에도 내 감정 때문에 기분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쉽게 휩쓸리는 것 같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강력한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돌을 던져도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돌을 맞아도 튕겨버릴 수 있는 튼튼한 갑옷 멘탈을 장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 목록을 만들고 형체를 부여하기입니다. 외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바로 데이비드 고긴스입니다. 완전 근육질의 멋있는 남자분이시죠? 사실은 이분도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감정 지옥과 감정 천국의 극과 극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고 감정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완전 끝판왕입니다. 감정적으로 완전 지옥, 정말 지옥, 여보다 더 떨어질 수 없다는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감정적으로 엄청 강한 천국에 계십니다. 저보다도 훨씬 강한 사람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네이비 실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이버 실은요, 바다의 씨, 하늘의 에어, 땅 랜드의 약자로 육해공, 어떤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를 뜻하는데요, 하버드보다도 더 들어가기 힘들다는 네이비 실은 해마다 2만여 명의 지원자들 중 단 6%, 1200명만 실제로 훈련에 참가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결국 200여 명만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24시간에 4030개의 턱걸이를 성공해 기네스 세계록을 부여하시기도 했고요, 지상부대와 전투기 사이를 이어주는 공군 전술 항공 통제반을 수료하고 해공군의 최전방에 이르는 최정예 육군 레이저 부대 우등 사병으로 이수하고 전 세계에서 정말 강철 멘탈의 대표의 아이콘이십니다. 우와, 이 형님 멋있는데? 근데 이 형님 진짜 힘들었었어. 이분은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 직장에서 무급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다고 해. 아버지는 롤러스케이트장 그리고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긴스는 거기서 아버지 일을 도왔던 거지. 학교가 끝나자마자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오후 5시부터 스케이트를 크기와 종류별로 정리를 하고 고긴스의 2배가 되는 대걸레를 들고서 윤인하게 스케이트장 바닥을 닦았어.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스케이트 대여해주는 업무를 혼자 다 했어. 그리고 밤 10시에는 스케이트장, 화장실 청소, 매점 주방 청소, 재고 조사까지 여러 일들을 했었지. 자정 넘어서까지 말이야. 그리고 집에 잠시 들렸다가 다음날 학교를 가야 했었대. 그럼 설렁설렁 하면 되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았었어. 고긴스 아버지는 글쎄 모든 가족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어. 그런데 농땡이 치면서 설렁설렁 일한다고? 그러면 진짜 또다시 끌려가서 죽도록 맞아야지. 아버지가 세운 규칙에 어긋난다? 그게 누구든 그냥 완전히 싸잡아서 폭력을 휘둘렀었다는 거지. 아버지는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는 특히 더 이 벨트가 너를 때리려고 텍사스에서부터 먼 길을 왔다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는 그것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것도 버클 쪽으로. 엄마 때리지 마. 어머니가 비상단추를 눌렀고 떠나갈 듯한 경보음이 집안 가득 채웠다. 완전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너도 화나니? 나도 이 책 보면서 와, 진짜 이런 쓰레기 진짜 X가 있나 싶었어. 이런 일이 근데 일상이었다는 거지. 폭력이 심했던 어떤 날에는 결국 경찰이 왔어. 어머니는 퉁퉁 얼굴이 부어있고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었지. 고긴스의 아버지는 가정교육이 필요하다고 들러댔어.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경찰은 차까지 바라대주는 아버지를 낄낄대며 따라갔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떠났다. 와, 화딱지 나네.
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고긴스는 이런 적이 있었어. 너무 많이 맞아서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뻔하기도 했지. 어느 날은 귀가 너무 아파서 학교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나를 치료한 의사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아주 적절한 순간에 응급실에 갔다. 귀의 염증이 너무 심해 조금만 더 버텼다면 왼쪽 귀의 청력이 완전히 잃었을 것이라고 했다. 진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근데 어머니는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또 죽도록 맞아야만 했어. 왜냐하면 아버지는 의사들에게 자신의 돈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 고긴스와 고긴스 형 그리고 어머니는 참다 못해서 아버지를 떠나는데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넌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 넌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배우는 것도 없고 돈도 희망도 없어. 넌 1년 내에 몸이나 팔게 될 거야. 너희 둘은 자라서 개이 새끼가 될 거다. 다시 돌아오는 건 꿈도 꾸지 마. 내가 떠나고 5분 내에 너를 대신할 여자를 데려다 놓을 거니까. 얼탱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 진짜 너무하나지. 정말 그냥 확 이런 개쓰레기가 진짜. 정말 이게 영화라면 말이야, 드라마라면 이런 아빠가 있어줘야 이 사람이 가장 약했다, 얼마나 약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건데 이게 현실이라는 게 문제지. 현실에 이런 쓰레기 같은 아빠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고긴스는 자기의 가족사를 일부러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였어. 고긴스가 말하는 나를 망치는 것에 형체를 부여한 거야. 책에서는 고긴스는 고통 목록에 대한 예시를 알려주고 있어.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제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당신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기회 앞에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배제되고 있는가? 지금 승산 없는 게임에 직면해 있는가? 스스로가 자신을 망치고 있지 않은가? 일기를 써보기로 하자. 다이어리가 없다면 하나를 구입한다.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은 노트 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자세하게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나는 수치스러운 가족사를 모두 까발렸다. 상처를 받았다면, 아직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이야기들을 쏙쏙들이 적어야 한다. 고통의 형체를 부여하라. 그 힘을 완전히 받아들여라. 목록을 만들었다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공유하라. 소셜미디어에 접속해서 자신의 과거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당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짐이 되고 있는지 사진을 올리거나 글 몇 줄을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분은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그 고통 있잖아. 그 고통을 적고 거기에다가 형체를 부여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공유를 하라는 거야. 아니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 굳이 힘든 점을 공유해야 해? 나한테도 진짜 공유하기 힘든 게 있어. 정말 숨기고 싶은 걸. 근데 이 사람은 공유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숨기면 숨길수록 사실은 내면에서 그건 더 커진다. 예를 들어서 난독증. 옛날에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어야 되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당황하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난독증이라고 내가 말을 해버렸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 제가 좀 읽기 불편해서 좀 힘드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고 이제 천천히 읽으니까 오히려 더 읽어질 수가 있겠는 거야.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되더라고. 나는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못 갔고 그래서 공장을 다니면서 야간고등학교를 나왔어. 근데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공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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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순이. 내가 10,000번을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순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전혀 이렇게 된다? 나는 진짜 숨기고 싶은 거가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좀 까발리면 어떨까?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게 그거야. 오히려 사람들한테 막 공개하라는 거야. 진짜 이해가 갔어. 사실 내가 어느 정도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지금 나는 내 단점을 내가 제일 먼저 알아. 난 이 사람 말을 완벽하게 알겠어. 고긴스가 굉장히 멋있는 게 책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누군가의 영혼을 장악했다는 것은 당신이 전술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다는 의미다. 삶은 전술적 우위를 찾는 데 대한 일이다. 멘탈을 뒤흔드는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라고 말하고 있어. 영혼을 장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술적 우위를 점령하는 것과 비슷한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나만의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누구든 예외 없이 그 사람에게 내 멘탈 게임에 접근할 깜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제외하고 주도권을 주지 않는 거지. 따라서 당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이용하거나 달래줄 수 있는 문제 영역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괴롭히는 누군가는 사실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야. 그것도 우리가 달래줄 수 있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안정되어 있어. 괜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데 누군가 내 멘탈을 흔들어 버리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멘탈이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닌 거지. 자기 자신에게 사실은 문제가 있으니까 불안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낭독해 줄게. 나는 지옥주 동안 우리가 해낸 성과가 그들의 뇌리에 남는 상상을 했지만 정말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정신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동료의 승리를 돕기 위해 사용한 전술일 뿐이다. 책에서 나온 것처럼 고긴스는 월등한 성과로 자신이 속한 팀의 승리를 도와버리지. 원래 예비역 군인을 네이비 실 현역으로 전환시켜주는 훈련 프로그램에서 고긴스가 교관들에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거든. 이 훈련 자체가 가장 강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훈련 교관들이 훈련생을 엄청 괴롭히는 거야. 근데 힘들다고 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옥주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서 자기의 팀을 이끌어. 지옥주는 네이비실로 선발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고강도 훈련이 진행되는 줄을 의미하는 거야. 지옥주에서 고긴스는 악마 교관들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지. 그 교관들은 이 친구가 자기네를 도와줬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고긴스의 전략이었다는 거야. 괴롭히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이해가 1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내가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 말해줄게.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살인자 얼굴이 나오는데 이 나쁜 놈은 아이들을, 그것도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납치해 자기네 지하실 방에다 숨겨두고 거기에서 이제 강간을 하고 막 그래서 하다가 죽여서 이제 묻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고등학생 여자애인가를 또 납치를 했어. 그래서 또 강간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애가 그 아저씨한테 내가 당신의 애인이 되어드릴게요. 저는 지금은 집에 가봐야 되고 엄마가 너무너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그분들만 살짝 돕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내가 당신의 정말 사랑스러운 애인이 되어줄게 하면서 그 사람을 돕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자기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남자는 그 이후로도 그 사이에 벌써 여자애들 2명이나 납치해다가 죽인 거야. 근데 이 여자만 오로지 이 남자한테서 빠져나간 거야. 사실 이 사례는 너무 극단적이는 하지. 이 여자아이의 사례에 상대방이 얼마나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이 사람한테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 사랑받는 애인, 이런 결핍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여자애가 내가 당신의 애인이 되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했다는 거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기려면 결국 나 자신을 좀 잘 알고 상대도 좀 잘 알아야 하는 거지.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자주 했던 말 중에, 우리 엄마가 하는 욕인데, 나한테 했던 욕인데, 우리 엄마는 욕을 할 때 이 욕밖에 안 해. 저런 호랑이도 못 물어가련. 얼마나 좋은 얘기야. 호랑이도 못 물어가련이야 나는. 우리 엄마가 진짜 화나면 저런 호랑이도 못 물어가련이라고 얘기하는데 칭찬인 거지. 아무리 너한테 최악이라도 그런 최악은 안 일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라는 게 약간 마인드 속에 있었나 봐. 아주 극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이길 구멍은 있어. 그리고 그렇게 막 당신한테 막 세게 하는 사람들 있지. 막 남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부분이 약한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되게 세게 하고 막 못되게 하고 막 왕따 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에는 사실 마음에 뭔가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네가 진짜 미운 사람 있지. 너한테 진짜 못되게 해서 미운 사람 있지.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면 어떨까? 너한테 진짜로 못되게 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알아내서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한번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고긴스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 같이 훈련받는 동기들은 곧잘 수중훈련을 훌륭하게 해냈지. 하지만 고긴스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잠도 설칠 정도였어. 한번 생각해봐. 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해내는데 나만 매일 후력의 나날들을 보내는 거야. 게다가 훈련을 거듭하면 할수록 물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어. 하지만 여기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물이 익숙한 척, 물이 두렵지 않은 척을 해야 하는
성장한다고 생각했지. 다시 말해 두려움을 외면한 거야. 이와 관련한 고긴스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보여줄게.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와, 이 형님 진짜 쩐다.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 사람마다. 그것을 해내는 거지. 진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전쟁이 났을 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은 거야. 근데 수영 때문에 못하는 거야. 바다가 너무 무서워서 하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을 해내잖아. 근데 더 거기다가 양발이 안 묶여 있어도 힘든데 묶여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고 싶은 게 있지. 사람은 그냥 멈춰 있을 때 불행한 거야. 정말 행복이란 뭐냐면 성장하는 것이 행복인 거지, 부자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 최고치에 찍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이 행복인 거지. 그래서 정말 부자도 우울증에 빠지고 톱스타도 자살하는 경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성장이 멈춰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처럼 정말 못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 안 하면 되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못하는 것을 잘하고 싶은 것들이 꼭 있어. 그것을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이것을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 웰싱이 너도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 수영을 못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막 물개처럼 돌고래처럼 바다가 무섭지 않고 바다가 좋아지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쳐봐. 될 수 있는 것까지가 되고 싶은 거지. 물론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다는 건 아닌데 못하는 것 중에서도 내가 꼭 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어때? 나는 사람들한테 그래, 잘하는 거 더 잘해, 잘하는 거 더 열심히 집중해서 거기 최고치에 찍어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못하는 것을 한번 해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100살이 돼도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때 대개는 체계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삶은 거대한 심리전이야.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했을 때 과거에 내가 중단했던 지점을 넘어서냐 아니냐로 멘탈이 한층 더 강해져. 좋은 부분이 있어서 책을 한번 읽어볼게. 몇 년 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패널로 초청받았다. 나는 학생으로 대학 강의실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다. 토론 중 한 저명한 MIT 교수가 각자에게는 유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신력이 제 아무리 강해도 깰 수 없는 아주 단단한 한계 말이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가 생각하는 버전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정신력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종신교수였다. 정신력은 그가 평생 연구한 분야였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개소리이기도 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에게 해당되겠지만 100%는 아닙니다. 늘 불가능에 도전하는 1%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나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했다. 누구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 마음과 의지와 단련된 정신이 필요하다고. 난 MIT 교수들 같은 천재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 한 명의 용사다. 개판인 내 인생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입증된 경로를 보여주고 당신에게 현실과 직면하고 자신을 책임지고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고 두려움의 대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패를 즐기고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고 당신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힘을 부여할 것이다. 근데 회장님, 정말 저 1%가 될 수 있을까?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꿈이 뭔지 알고 그것을 따라 해보는 것이. 네 꿈이 진짜 저 밑바닥에 있는 너의 꿈이 있다면 말이야, 그것을 해내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성장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보는 거지. 나도 어쨌든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시시비비에 빠지지 않고 나는 정말 내 꿈이 뭔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 도전하고 실패하고 거기서 배우고 또 성장하고 그러면서 오늘
오늘까지 온 게 그런 게 인생 아닐까? 그것을 누구나 다 가능하던 게 아니라 1%의 사람만 가능해. 여기에서 말한 거죠.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 1%가 되든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99%가 되는 것도 괜찮아. 나는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지. 당신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항상 최고일 수는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 당신은 유일한 흑인, 백인, 아시아인, 라틴 아메리카인, 여성, 남성, 동성애자일 수 있다.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겨내라. 우리의 정신은 상상 외로 강하다. 정신은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기를 팽겨쳐둔다. 오늘날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원에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전의 사람들의 훨씬 못 미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나약해지기만 하는 사회의 추세를 거스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기꺼이 자신과의 전쟁에 나서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이란 뭐냐면 나는 진짜 찌질해. 나는 진짜 난독증이야. 나는 게을러. 나는 정말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있었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해낼 수 있어. 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지.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쉬워. 어떻게? 반복하면 되는 거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100번 쓰기를 하던가 아니면 아주 쉬운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봐. 그래서 나는 책 읽는 것도 진짜 난독증이라서 어려웠잖아. 나는 책은 좀 못 읽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극복하고 싶더라.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정체성, 즉 나는 책을 좋아해. 내가 읽고 싶은 책은 정말 푹 빠져서 읽을 수 있어. 이거를 하고 싶은데 어떡해. 그러니까 뭐 책만 보면 코피까지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하루에 10분씩만 매일 책을 읽기로 결단을 했지. 그래서 우리 캘리스들을 모았어. 함께 시작한 거지. 매일 하루에 10분씩만 책을 읽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 오늘 많이 읽으면 내일 피곤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될 때까지는 10분씩만 읽었어. 매일 10분씩 100일 동안 책을 읽고 인증을 했거든. 함께 하니까 또 가능해.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에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 이 의식적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뭐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잠재의식 길들이기를 조금만 하면 가능하거든. 이해가 갔어? 너한테 어떤 정체성이 있니? 그거 반대를 하고 싶잖아. 반대의 정체성. 나쁜 정체성을 좋은 정체성으로 바꾸는 거 생각보다 엄청 쉬워. 같이 해볼래? 고긴스가 한 말을 좀 읽어줄게. 당신을 깨부수려고 하는 어떤 과제든 끝까지 매달린다면 당신은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복서가 아니라면 당신은 달리고 싶은데 새끼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생각해보자. 단언컨대 계속 달린다면 곧 부러진 다리로도 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가? 나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부러진 다리로 달려보았기 때문이다. 처음 진짜 마라톤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거 끝까지 달리면서 발톱이 빠져가면서도 했는데 와, 그 희열 장난 아니다. 이 발가락이 아픈 거보다 이 정신력은 더 강해지는 거야. 되게 희한하지. 그래서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고긴스처럼 또는 되게 많은 성공하신 분들처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사람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강했습니까? 어쨌든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강한 게 아니라 정체성을 제가 만들어 갔어요. 내 정체성 만드는 가이드도 시각화 앱에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로 극복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남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은 분 계세요? 그러면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단 당신이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깨고 싶거나 극복하고 싶은 정체성 있죠? 한 문장만 적어주세요. 그것은 분명히 깨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응원해 줍시다. 정말 여러분이 파괴하고 싶은 것을 한 문장을 적어주시고 서로에게 응원해 주신 분들 50분에게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 이 책과 그리고 켈리의 응원 엽서를 선물하겠습니다.